코골이 때문에 미치겠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 사람 잠꼬대가 왜 이렇게 사나워? 한숨을 못 자겠네.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부부가 같이 자는 경우가 드물죠. 하지만 간혹 50이 넘어서도 같이 자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실이 좋다기보다는 남는 방이 없거나 혹시나 수면 무호흡으로 자다가 죽을까봐 같이 자는 경우가 많죠. 안타깝지만 오픈 리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각방을 쓰는 이유가 꼭 코골이나 이갈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들 간의 생활 패턴도 점점 달라집니다. 아내는 새벽 기도를 가겠다며 일찍 자기도 하고 남편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새벽 2시에 자기도 하죠. 점점 각자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잠이 드는 것이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잠이 드는 시간도 짧고 잠이 들면 어지간해서 잘 안 깨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옆에서 조금 뒤척여도 자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이게 되죠. 옆 사람이 화장실이라도 가면 덩달아 일어나서 한참 뒤척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됩니다. 부부가 따로 자는 것이 수면에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잠 때문에 부부가 따로 자는 게 맞는 걸까요? 저의 불면증 극복기 전자책을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저 역시도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가 같이 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데 단지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 각방을 쓰려고 한다면 각방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들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죠. 아이 문제라던가 밥을 언제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만 말하고 진짜 속마음은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내를 꺼내 말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머쓱하고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내기 좋은 시간이 바로 잠자기 전입니다. 불을 끄고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를 보지 않고 하는 말이 내 속에 있는 말을 좀 더 꺼내기 쉽게 하죠. 저 역시도 부부싸움을 하면 자기 전에 서로 안 보고 말하면서 속에 있는 말들을 하고 화해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속내를 꺼내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하긴 하죠. 만약 부부가 싸우고 나서 각방을 쓰게 되면 각자의 방에서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면서 엉뚱한 상상을 키워나가게 되죠. 내가 싫어졌나? 딴 사람 생긴 건 아닌가? 그러다가 하룻밤 사이에 이혼 도장을 꺼내야겠다고 오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같이 누워서 잠들기 전에 하는 말들은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꿀같은 대화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주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이 각방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 배우자의 코골이, 이갈이, 잠꼬대가 너무 불편해서 잠을 매일 자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잠을 못 자니까 더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이 고스란히 배우자에게 화살로 박힙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일에 싸우게 되고 사이는 결국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각방 쓰는 것이 부부 사이를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면 습관을 바꿀 때는 각방을 권하기도 합니다. 무너진 수면 리듬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떨어져서 잠을 자는 것이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합방을 하다가 각방을 쓰기는 것은 쉬워도 각방 생활을 오래 하다가 다시 합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 부부 둘이서 서로 각방이 편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각방으로 자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가 합방과 각방을 따로 원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각방을 원하는 쪽은 대부분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아마도 잠자는 것이 불편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예민한 쪽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던하게 잠자는 사람은 상대의 고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코를 골고 이를 갈 때 본인은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깊은 잠을 자기 위해 각방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배우자에게 자신이 잠을 자면서 얼마나 코골이가 심한지, 이를 많이 가는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 보세요. 자신의 자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봐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각방을 쓰면 예민하신 분들이 신경을 더 쓸 부분이 많아지게 되죠. 각방과 합방의 문제는 단순히 수면의 질을 떠나서 부부간의 친밀한 정도, 이 소통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각방과 합방의 장점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건 한방에 싱글 침대를 2개 놓고 사용하는 것인데요. 서로 자는 공간을 분리하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의 잠꼬대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방도 커야 하고 침대도 2개나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건만 된다면 이렇게라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살면서 많이 써도 아깝지 않은 돈 중에 하나가 잠자는 데 쓰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자면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돈을 깨어있을 때만을 위해 쓰고 있죠. 비율로만 따지자면 자는 데 쓰는 돈은 가성비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잠자기가 힘들어져서 침대까지 하나 더 사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는 호르몬 이상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갱년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급속도로 성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성호르몬은 단지 성에만 관련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이 줄어들수록 잠을 들기 힘들어지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이 오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잠뿐만이 아니라 성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들면 감정 조절도 힘들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우울해지기 쉬워요. 나도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이유 없이 화를 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예측할 수 없는 모습에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서 더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점점 더 내가 알던 나의 모습과는 멀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환경 변화에 따른 마음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이들도 크고 하던 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가족과 일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 자신을 돌아볼 때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하게 보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의 근본부터 흔들리는 충격을 받으면 스트레스로 잠을 자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한숨만 쉬면서 뜬 눈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을 겪을 때는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모두 악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호르몬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갱년기 때 이런 잠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바짝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잠을 깊고 오래 잘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 중 대부분은 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불면증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성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부족했던 호르몬이 다시 채워지면서 이전의 컨디션은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것도 이전과 비슷해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호르몬 수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만으로는 오래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끊어지면 그때는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갱년기 불면증이라고 해도 이 일반 불면증과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몸의 수면의 시계가 틀어질 때마다 다시 조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24시간을 기준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생활에 맞게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몸 상태를 잘못된 수면 행동들로 망치면서 살게 되죠. 내 머릿속 수면 시계의 초침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면 시계의 시간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긋나게 하는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행동이 밤에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는 것과 카페인 음료를 과다 섭취하는 것들이 있지요. 대부분은 이것만 잘 지켜도 수면 시계가 다시 정상으로 작동하지만 그래도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해서 강제로 수면 시계를 돌려서 제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지행동요법은 수면 제한법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잠을 안 자고 버티는 방법이죠. 침대에 누웠는데 30분이 넘도록 잠이 안 오면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와서 다른 일을 봅니다. 수면등처럼 강하지 않은 빛을 켜고 독서를 하든지 일기를 쓰든지 하면서 다시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단 이때는 몸을 각성시킬 수 있는 활동적인 일이나 자극적인 영상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오면 다시 침대에 가서 자는 것이죠. 설령 잠을 늦게 다시 잤어도 일어날 때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잤어도 일어나는 시간은 같습니다.
이 방법은 어중간하게 자는 시간을 없애고 잠을 줄여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잠이 쏟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려면 의지가 많이 필요해요. 잠을 적게 자고 낮 시간에도 졸지 않으면서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잠을 제한해서 졸음이 오게 나의 수면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불면증 극복법은 제가 정리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댓글 상단을 보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구독 좀 부탁드려요. 전자책을 보는 것도 힘드실 것 같으신 분은 저의 불면증 극복기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디 꿀잠 자시기 바랍니다.